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의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이런 미래 비즈니스 포럼이 있다길래 과거에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난 30년간은 정보화 시대였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이 펑셔널리 기능적으로는 이 전자정보 이런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섹셔널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30년 동안 가전, 정보, 통신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귀결되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산업화, 정보화를 지나서 앞으로는 어떠한 시대가 될까?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 두 말은 어떻게 되고 섹셔널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에너지 산업과 ES의 역할 및 발전 전망입니다만은 앞에서 기업에서 또 정부에서 이미 ESS의 중요성과 또 정책 방향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거의 30년 동안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에서 가전과 정보와 통신을 거쳐서 스마트라고 하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종결되었던 것처럼 미래 산업을 본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관점에서 제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슬라이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무슨 발표를 할까? 키워드가 뭘까? 해봤더니 미래의 앞으로의 산업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라고 되게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발견한 키워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리소스, 하나는 자원이라는 문제로 귀착됐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보화 시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좀 해당되겠죠. 또 하나는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란 단어로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진학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어떤 쪽에 비즈니스가 있을까를 제가 보니까 리소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화석 연료의 고갈이다. 화석 연료를 고갈시키는 새로운 신에너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날로그 시대가 끝났으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화석 연료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화석 연료의 저감, 신 또는 재생에너지의 성장 동력화, 이게 우리가 미래의 30년 동안 바라봐야 할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인바이러먼트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바이러먼트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CO2, 온실가스의 감축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제가 IEA의 30년, 50년의 비전을 보니까 앞으로 2030년, 2050년까지 세계 경제는 4배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2050년까지 경제가 10배 성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구가 현재 2006년 중심으로 62억에서 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인구 성장률이 1.4%였는데 앞으로 1%만 증가한다고 해도 2030년이 되면은 인구가 82억이 될 것이다. 그럼 경제가 4배 내지 중국, 인도가 10배 성장한다면 경제 성장에 관련된 에너지, 리소스, 거기에 관련된 인바이러먼트의 문제 감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인구의 문제, 개인당 쓰는 인구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IE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28억 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데 2030년도는 42기가톤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2050년에는 62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생산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접목해 보면 키워드 리소스와 인바이러먼트한 측면에서 본다면 리소스라는 에너지 수요는 2배가 늘어날 것이다. 2배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 측면에서 CO2를 2배 정도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4라는 인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산업이 필요하겠죠. 리소스와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그 가운데 신성장과 비즈니스를 찾는 것이 바로 향후 30년에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로드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다. 그런데 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ESS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 기능은 뭐냐? 세계 에너지의 현재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이 산업에 소용된다고, 산업에. 그리고 3분의 1이 교통에 사용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건물과 서비스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그 중에서 3분의 1이 산업용이 되는데 전체 전기 에너지 중에 2분의 1이 산업용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나머지에 사용된다. 그런데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이 산업용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전기 에너지의 특성을 알아야 거기서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을 예를 들면 소수력, 풍력, 조력과 같은 물리력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열, 지열, 폐기물과 같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고 하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양수 발전을 해서 그거를 낮에 필요할 때 발전을 해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 신이나 전력 요금을 싸게 해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를 쓰게 한다든가 생산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이 전기를 우리가 만약에 스토레이지, 축적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프레임이 바꿀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기는 생산 지역과 사용한 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지역에서 사용한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송변전이 필요하고 전기 개통이 필요한데 이 개통의 70% 내지 80%의 전력 개통의 사고가 이 두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을 가까이 둔다든가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 수요자에게 공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자가 쓰고 남는 전기를 공급자에게 다시 주고 쌍방향으로 에너지가 교환이 된다고 그러면 효율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전기의 세 가지, 우리가 신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데 전기에너지 특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이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만 된다면 생산과 동시에 바로 쓰지 않고 축적해놨다가 타임 시프트 통해서 피크 전력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또 저렴한 리소스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또 이 피크 타임을 또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패러다임 바꾼다는 거죠. 또 저축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요자가 쓰던 전기를 남는 전기를 공급자에게 되팔아서 그거를 다시 이득으로 취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바로 ESS다. 그래서 ESS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미래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전과 정보통신, 정보기기와 통신 산업을 거쳐 스마트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집약됐듯이 우리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지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스마트 스토리지 시스템이 될 거고, 현재까지 나온 산업 중에서 우리가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 만약에 ESS가 된다고 그러면 에너지 전력의 효율화적 측면, 국가 그리고 전력 관리의 측면,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그것은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 ESS의 산업의 국내외 산업 현황과 그다음에 기술 발전 동향 이런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퀵클리 지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시장성 ESS 산업의 시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재생 산업, 신에너지라든가 재생 에너지 쪽이 만약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로 나오게 되면 전기의 세 가지 특성이 바뀌지 않고는 산업 패러다임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바뀌려고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해서는 ESS 산업의 시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보면 20% 이상 우리가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벌써 리튬 이온 전지가 기반이 된 ESS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리튬 이온 전지는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보통 제품들은 하나의 영역에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데 이 리튬 이온 전지, 특히 전지라고 하는 산업의 특성은 IT라고 하는 현재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IT라는 산업에 있어서의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새로운 비클이라고 하는 것을 구동시켜주는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퍼슬 퓨얼을 대체하는 역할의 시장이 또 전기 에너지 시대가 되면 배터리가 커버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기반된 전기를 축적하는 ESS의 새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의 시장성이라든가 산업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아마 전문기관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ESS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황은 뭐 아까 삼성 우리 윤호창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따라서 우리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배터리 업체 중심으로 ESS 그리고 이거를 전력 계통에 연결하는 또 전력 관련 업계에서의 ESS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계라든가 배터리와 연결해서 하려는 그런 업체에서의 ESS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전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곳에 따라서 30 내지 40%의 미래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정책 방향도 앞으로 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비즈니스화되고 그리고 ESS가 비즈니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이 미성숙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창출해주고 있는 이런 것에 부응해서 우리도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ESS를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냐면은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적인 문제다. 인프라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ESS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IEC라고 해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긴 합니다만은 일본이 ESS에 대한 국제 표준 테크니컬 커미티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처럼 표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격안이 나와야 이게 국제 간의 무역이나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이거가 국내 산업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험 설비 인증 기준 제도가 필요한데 현재 인증 기준 제도는 저희 전지협회를 중심으로 현재 인증 기준 제도를 만들어서 9월 26일 공청회를 통해서 인증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ESS보다는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산업과 ESS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향후 이 3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의 비즈니스 전망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